어제 했던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하죠? 얘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표를 감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얘는 1, 2, 3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운표를 뺐어요. 그래도 출력은 됩니다. 자, 문자를 그냥 쓰면은 안 돼요. 출력이 안 돼요. 대신에 숫자는 그냥 써도 출력이 돼요. 이 차이점을 봐줘야 돼요. 제가 여기 5라고 썼어요. 그럼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그냥 5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대신에 얘는 이게 아니에요. 이 5랑 이 5는 다른 5예요. 파이썬에서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싼 놈들은 문자라고 하고요. 문자. 얘는 그냥 정수예요. 숫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 5라는 거죠. 숫자 5. 자, 제가 중학교 수학 시간을 떠올려 볼게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아마 미지수 개념을 배웠을 텐데, x는 이제부터 3이래. 그리고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얘가 3인 거랑 5를 출력하겠다는 거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냥 숫자 5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대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할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결과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출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프린트로 안 감쌌잖아요. 출력되는 부분은 이 한 줄인데, 이 x가 뭐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죠. 그냥 이 x를 3 취급했을 때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뭐 계산이 안 된다 라면 그냥 여기 x 더하기 5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끼리는 연산이 가능해서 8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쌍따옴표로 감쌌어요. 그냥 x는 5가 나옵니다. x 플러스 5 보세요. 이 결과랑 이 결과랑은 아예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쌌을 때 이 안쪽 내용은 그냥 문장 취급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연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x 이런 애들을 변수라고 할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지수 개념 변수라고 할 겁니다. 자,
변수 x를 여기서 나중에 한번 더 불러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썼대요 제가. 그러면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얘를 실행하면 여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변수는 3이래요 이제.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죠? x 더하기 5를 했는데 x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라 할 거예요 얘는. 보면 x는 정의된 적이 없다 라고 알려주죠. 제가 이렇게 했대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 8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이 변수 이름은 내가 짓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상자. 그래서 지금 이 상자에는 제가 3을 넣은 거예요. 3을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x라는 공간 변수에다가 3을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줄 같은 애들을 이제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변수 선언이라 하면 그냥 이런 변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변수는 만들고 나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x를 쓰겠다. 그럼 이 x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아까와 같은 x는 정의된 적이 없다 라고 하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3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서의 이퀄 마크 요거 여기서 이퀄 마크는 같다가 아니에요. 수학 공식에서의 그 같다가 아닙니다. 얘는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입한다는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 넣겠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거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x는 3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x라는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겠다. 다른 말로 하면 x라는 공간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겠다. 공간 또는 변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변수명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냥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단어로 해도 되고요, 문장으로 해도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했대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8이죠. y가 10인 거랑 이 출력문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y는 안 써먹고 있죠. 그죠? 잘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안 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얘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 나와요? 13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여기서는 x, y이라고 읽었는데 여기서는 3, 10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얘는 13이라는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어쩔 때는 변수, 즉 공간으로서 동작을 할 거라는 거고, 어쩔 때는 값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건 좀 이따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x라고 했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10이에요. x 그냥 x죠. 왜? 그죠? 그냥 따옴표로 감쌌으니까요. 문장 취급이잖아요. 맞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x 콜론 10이라고 나오겠죠.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니까, 문장이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나오겠죠. 저 그냥 문장이랑 이 x가 15를 갖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풀로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x라는 공간에다가, x라는 변수에다가 15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이렇게 쓰면은 이 x랑은 별로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썼대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x랑 15가 나와요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x랑 15가 나왔는데 x랑 15가 줄바꿈에서 나와요가 맞는 말이에요. 여기 x15랑 방금 출력한 결과처럼 얘랑 이건 다른 결과잖아요. 좀 엄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건. 자, 여기서는 그냥 문장 x였고요. 문자 x였고, 여기서는 값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x, 여기서는 15. 이때는 이 x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는 뭐 그냥 얘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여기 x라는 말이 몇 번 등장했어요? 이 주석 빼고. 여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어떨 땐 문장이고 어떨 땐 변수고 어떨 땐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이퀄 마크를 찾는 거예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 동작을 하고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 즉 어떤 데이터를 담을 역할을 맡는 거고,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다가 맞는 거네요. 그죠? 이퀄 마크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으면 변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값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x라는 공간에다가 그냥 공간의 이름이 x인 거예요. 얘는 공간이 하나 잡히고 주변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을 해주는 놈이 이 이퀄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이 x는 얘랑 별로 연관이 없잖아요. 얘는 뭐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쌍따옴표 안에 있는 중이니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그냥 x 콜론 2라고 나오겠네요. 얘가 15던 뭐 얘가 5던 이런 건 관계가 없잖아요, 얘랑.
맞죠? x 콜론 2가 계속 나오는 중이에요. 제가 얘를 뭐 어떤 값으로 바꾸든 상관이 없죠.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 출력문도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바뀐 내용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가 7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 x 콜론 7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고, 얘가 뭐 15다 하면은 x 콜론 15 그냥 알아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얘가 고정으로 박혀 있으니까. 맞죠? 얘가 x 콜론 2인 이상 계속 얘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중괄호를 쓸 거예요. 기억나시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실행하면 그냥 이 문장 자체가 나와요. 중괄호 포함해서. 여기서의 중괄호는 딱히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냥 느낌상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이때는 중괄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괄호가 빈칸이 돼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얘를 출력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 문장은 이 문장 자체로 완성이에요. 그냥 이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 포맷 어쩌고라고 써주면 이 중괄호 부분은 미완성 부분으로 인식을 합니다. 미완성이고요.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숫자를 써준다. 그럼 이 숫자랑 이 미완성의 부분이랑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포맷으로 감싸져 있는 이 정수값으로 얘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두고 이거는 나중에 바꿔놓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x 콜론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8로 바뀌면 그냥 자동으로 8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얘가 뭐 3으로 바뀌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3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죠. 얘가 7이라는 고정값인 이상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x를 그냥 써줄 거예요. 자, 구별을 해야 돼요.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 x는 값이죠. 왜? 여기는 x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까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출력하면은, 실행하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의 x가 값을 의미한다면 이때 당시에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뭐지? 를 출력하겠다는 거잖아요. x 콜론 3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여기다가 15라고 쓰면은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x 콜론 15가 나오죠. 좀 원하는 대로 됐네요. 그러면 x 안에 들어있는 값이 바뀜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바꿔서 나오니까.
그쵸? 이 값만 뭐 잘 바꿔준다면 이 아래에서도 알아먹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A는 10, B는 5라고 했어요. 힌트 A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와요? 그냥 10만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힌트 포맷 A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10이) 줄바꿈돼서 2개 나온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그죠? 10 줄바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변수고 어떤 놈이 값인지는 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라는 말만 지금 3번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누가 변수고 누가 값인지 아시겠죠? 이거만큼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 그렇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 두 줄을 풀로 해석을 해보세요. A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넣겠다. B라는 변수를 만들고 5를 넣겠다. 근데 B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A만 출력 2번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맞죠? 값이니까요. 값을 의미하니까. 이 안에 뭐 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출력, 단순 출력. 얘는 이 빈 공간이랑 치환해서 출력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뭐 나와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가 줄바꿈 돼서 9번 나옵니다. 지금 바꿔줄 부분은 어디냐면 얘가 아까 B였다가 A가 됐어요. 근데 A라는 말이 총 4번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죠. 그럼 맨 윗줄부터 해석을 해보자면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10을 넣겠다죠. 그죠? 그 다음 줄에서 뭐 했어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근데 A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재활용합니다. 얘는.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어때요? 최종적으로 5만 들어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A라는 공간에 10이랑 5가 들어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전 게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10이라는 값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왜?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점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얘가 먼저 들어간 거고 얘가 나중에 들어간 거잖아요. 나중에 들어간 놈이 먼저 들어간 놈을 덮어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문이 실행될 시점에는 5라는 값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312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123으로 나온다. 몇 번 실행하던. 그래서 값을 이렇게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의 문제예요. A라는 공간에 10을 넣었고요. 그리고 바로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때 당시 A 안에는 10이 들어있는 중이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A라는 공간에 5를 다시 넣었어요. 그럼 이 전에 있던 10은 날아가고 5라는 값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는 10이고 B는 100이래. 힌트,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와요? 그냥 100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앞에 문장 부분에다가 A 콜론이라고 썼대요. 그럼 얘 뭐 나와요? A 콜론 100이 나오겠죠. 그죠? 얘는 그냥 단순 문장일 뿐이고 값을 건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이 빈 부분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얘는 누구예요 지금? 이 녀석이죠. 이게 좀 더 올바르게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맞죠? 그래야 이렇게 10이랑 100이랑 줄바꿈 나서 나올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걸 한 줄에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A 콜론 A B 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빈 공간이 그럼 이 문장 안에서는 몇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지금 넣어주는 거는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인덱스 에러라고 뭐라 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또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개수가 맞기 때문에 똑바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녀석은 첫 번째 빈 공간으로, 두 번째 놈은 두 번째 빈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이 순서가 바뀌면 여기 나와야 하는 모양은 A 콜론 100, B 콜론 10.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가 먼저 쓰여지냐에 따라서 누가 먼저 들어가냐 라는 이슈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얘를 이렇게 썼대요.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원래 갖고 있던 값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나오는 모양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A는 10, B는 100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해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시작, 끝 이런 말이 쓰여져 있을 건데,
어, 결과적으로 A 콜론 100, B 콜론 10이라고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은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시작과 끝이 주어져 있다면 이 안쪽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값을 뭐 B, A로 바꿔서 이렇게 보이게 하겠다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안쪽에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보시면 변수라고 되어 있죠. 두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 첫 번째 거에 예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개념이 써 있을 거고 이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여기 밑에 내려서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다 가져와야 돼요. 얘는 여기 잘 보시면은 문제 조건이 써져 있고 개념 시작은 이거는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보셔도 되고요. 뭐 풀만하다 싶으면은 그냥 지우셔도 돼요. 개념 시작부터 개념 끝까지는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A5, B10인데 A10, B5라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시작 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B, A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이 두 문제는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할 겁니다. 두 문제 전부 풀어주시고 다 하신 분들은 코드 좀 원활히 해주시면 됩니다.